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간만에 하이브리드를 합니다. 요즘 제가 그 2026 WBC 중계 때문에 정신이 없어갖고요. 거기다가 이제 막 그 팔자에 없는 감기 몸살까지 겹쳐갖고, 그러니까 몸살은 아니고 감기예요, 감기. 그러니까 목하고 코가 계속해갖고 이제 좀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 뭐 거의 다 나가는 것 같은데. 조금 좀 찝찝한 뭐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4시가 조금 넘었고요. 예, 3월 12일 4시가 조금 넘었고 뉴스 하이브리드 13회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13회, 13.5회 이렇게 이틀 연속 찾아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따가 또 간만에 이제 3월 24일이 요번 고3들 첫 모의고사입니다. 이제 그래서 모의고사 끝난 다음서부터 이제 좀 우리 애를 맡아주세요. 진작에 하면 좀 좋아. 예, 근데 이제 3월에 산모를 겨울방학 내내 대비를 할 때는 될 것 같죠.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상담 좀 하시겠다는 학부형이 계셔서 6시 조금 넘으면은 이제 그분을 만나러 이제 갔다가 예, 뭐 이렇게 해야 돼서 오늘은 맥시멈 1시간 딱 하고요. 그럼 이제 한 2, 30분이 모자라거든요. 그거는 내일 13.5 예, 요렇게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어준은 좀 저한테 이제 죽어야 됩니다. 예, 뭐 진짜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독설로 아주 죽여버리려고요. 예, 저도 꽤 한 독설 하거든요. 예,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따위로 할 거면 너 고향 진해잖아. 국민의힘에 그 진해 시장 후보로 나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네 판때기대로 안 되니까 이제 뭐 출범한 지 진짜 6월에 출범했으니까 이제 9개월째 되고 있는 정권 뭐 이제 조직했다 이거야? 네 뭐 이렇게 잘 나왔는데? 야 김어준 야이 새끼야 네가 뭐 이렇게 잘 나왔는데 야 네가 노무현 정권을 만들었냐? 네가 만들었다고 깝죽깝죽거릴 수 있는 거는 그나마 문재인 정권 하나예요. 그 결과가 뭔데? 그래서 탄생시기 십상렬하냐. 그 새끼 때문에 나라 망할 뻔했고 그거 시민들이 살리는 동안 너는 순천으로 런하고 있었고 근데 과방위원장 그때만 해도 뭐 과방위원 맞나? 아무튼 최민희한테 SOS 쳐갖고 나 국회 나가기 좀 해주세요. 그걸로 대도하는 여론 사면 받고 아이 그때 저는 국회에 김어준 씨가 왜 나갔나 했어요. 김어준이가 씨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이 개새끼야 너는. 김어준이 네가 왜 나가나 했어. 나가서 뭐 아무 말도 별로 안 하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거 화면으로 전국에 나가게 해갖고 너 순천으로 런한 거 사면 받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여론 사면.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개새끼야? 이 사악한 새끼야. 응?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없어요. 냉정하게 진짜 이건 냉정해 주셔야 돼요. 에? 저한테 그런 분들이 너도 한 개밖에 없었으니까 대안이 없었어요. 특히 그 어목한 이명박 때. 제 그거는 높이 삽니다. 그게 장사 속이었던 뭐였던. 그럼 그 초심을 잃지 말았어야지. 낙곰수를 제가 진짜 거의 외우다시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2회 때 같이 했던 그 김용민 목사 이제 김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야 되게 웃기하니 2회 만에 낙곰수 초심을 잃었다. 하하하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면 김어준은 이미 2회 때부터 초심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그 초심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죠. 김엄마. 예. 근데 그런 사람은 맨날 뭐 과격하다. 그렇게 뭐 좀 세상 어울렁더울렁. 예. 물론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어울렁더울렁 중요합니다.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어울렁더울렁인지 뭐 아니면 정말 내 가오대로 내 좆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맞는 건지 늘 고민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이죠. 근데 제가 타고난 천성도 그럴 뿐더러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어울렁더울렁은 이제는 못하겠다. 예. 그 어목한 이명박 때 그래서 그나마 문재인 찾아내갖고 막 대선에서 다이다이 거기까지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탄생시켰어. 근데 그 뒤로는 저는 인정 못하겠어요. 왜? 또 한 번 느끼는 겁니다. 요즘 법 갖고 지랄들 하잖아요. 법 아무리 잘 만들면 뭐예요? 응? 정권이 바뀌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그건 계속 정권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다는 게 이재명이라는 확실한 대안이 있었던 와중에도 이재명 어떻게든 이재명 말고 딴 사람 찾으려고 연병 떤 거 아닙니까? 하다 찾은 게 윤석열이야? 그래놓고는 이제 윤석열 같은 캐릭터가 니들을 챙겨줬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응? 버림받자마자 다시 민주투사인 것처럼 획 바뀌어갖고 또 사람들 속이고 이제는 거의 종교 집단화돼갖고 마치 본인이 무슨 뭐 민주투쟁의 역사인 것처럼 뭐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넌 나보다도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놈이야, 김어준. 알아? 응.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떨어지는 거 알면서도 대학교 1학년 되자마자 김대중을 찍었던 그 심정을 아냐고. 김어준은 모를 거예요. 왜? 그때만 해도 김어준이 무슨 정치에 뭔 관심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이나 나나 대학 졸업할 때쯤 저는 이제 더군다나 이제 아버지 사업 망했으니까 제일 빨리 먹고 살 수 있는 게 학원 강사 시작했던 거고 그 사람은 딴질 번 거 아닙니까? 비슷해요. 그 시기가. 나이는 저보다 몇 살 많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배신감이 더 큰 거죠. 예. 근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그럴 거면 지네 시장 나가. 국민의힘 간판 달고 또 희한하게 조국도 고향이 지내고 김어준도 고향이 지내네. 우연이겠죠? 그거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맘먹고 한 1박 2일로 뚝까 팰 거라서 아마 13에 13.5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야구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뭐 민주당이 망해가는 것 같지만 정말 망해가는 건 지금 국힘이거든요. 스스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전륜했냐 안 했냐. 전륜 무슨 뭐 정력이 전륜합니까? 근데 그거는 리얼이고 전륜. 전륜으로 되면 진짜 끝내준다. 슈퍼파워 이런 뜻이죠. 근데 국힘은 윤호개인 때문에 민주당은 털어개인 때문에 그럼 공통점이 뭐냐. 둘 다 당대표가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저 또 말씀드릴게요. 저 나름 정청래형하고 꽤 인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청래형이 다음에 또 당대표 출마한다? 도시락 싸 들고 말일 거예요. 무능해요. 그리고 쓸데없는데 꼭 나서갖고 대통령이 뭐 한 거 다 파토 쳐놓고 지금처럼 당대표가 개입해야 될 때는 뒤로 쏙 빠져있다가 이제 한마디예요. 공소 취소 거래설 강경 대응한다. 어떻게 대응할 건데요? 어떻게 대응할 건데? 김어준이 왜 시건방 떨면서 민주당을 이렇게 잣같이 하는데 그 정청래 때문이에요. 뭐 당대표 내가 만들어준 건데 아닙니까? 민주당은 털어개인 국짐은 윤호개인 때문에 이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국짐은 지금 거의 뭐 망가지기 직전 뭐 각자 도생 뭐 침몰하는 난파선 그러니까 좀 들돼 보이는 것 뿐이지 똑같아요 상황은. 그리고 이쪽에는 그래도 불세출의 스타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거고 빨간당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 수계는 지금 빵에서 못 나오죠. 정상적이면 나올 수가 없죠. 아니 우리나라 역사에서 솔직히 말해서 12.12 이후에 쿠데타를 한 그건 도라이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차이일 뿐이지 당대표가 무능해서 한쪽은 털어개인 한쪽은 윤호개인 하고 자빠져 있는 건 똑같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당대표가 얘기했어요. 예, 지금 여기 뉴스에 나왔습니다. 정청래 뜬금없는 공소 취소 거래설 난무 강력 대응하겠다. 그럼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뭐죠? 당장 내일서부터 민주당 의원들 뭐 잘났다고 아침서부터 털 밑에 쪼르륵 가 있어. 아니 뭐 당무회의를 지금 당대표가 김어준입니까? 그럴 거면 아침마다 의원 총회를 해. 이 병신들아. 응? 뉴스공장 달려갖고 거기서 의원 총회 한답신 이상한 이름표 달고 뭐 돈 주세요. 이지랄 하지 말고 니들도 타협이 많을 수 있잖아. 이 무능한 새끼들아. 오죽하면 사람들이 내일서부터 뉴스공장 나가는 민주당은 다 출석 체크해갖고 강경 대응한다 그래. 그럼 또 그랬죠. 갈라치기 마세요. 갈라치기 네가 먼저 했어. 응? 네 말대로 안 되니까 다 심지어 최근에 갑자기 뉴 이재명 한 사람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고. 대가리에 뭐가 들었냐? 김어준 이 개새끼야. 세상이 다 너처럼 그런 줄 알아? 니네 딴지나 그러겠지. 딴지 이제 거의 뭐 가끔 SNS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니 그게 팸코나 일베랑 뭐가 달라요? 거의 똑같던데? 심지어 이 말
나는 이재명을 유족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 야, 차라리 이재명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돌려가기로 말하면 사람들이 뭐 와 이럴 줄 알았어? 어? 니네는 왜 니네 딴지, 니네 겸손, 니네 매불 왜 그것만 니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니? 응? 어저께 이재 작가가 거의 울려 그래요 진짜. 가장 메인 스피커 1, 2가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이런저런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아무 관심이 없고 검찰 개혁 그것만 미쳐갖고 날뛰고 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거. 검찰 개혁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재방송 쪽 들으신 분들은 몇 번 제가 얘기한 거 이거 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면은 다 조지고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어떤 분들 가만히 보세요.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무조건 이건 해결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검찰 개혁이에요. 왜? 검찰청 10월이면 없어집니다. 어차피. 근데 왜 지금 꼭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해결이 못하면 그 사람들도 뉘앙스가 뭐냐? 이재명 정권 그러면은 정권 재창출 못하고 이재명도 어쩌면 빵에 갈지도 모름? 이렇게 공포 마케팅 하고 있어요. 김모 의원, 박모 의원 특히 대표적으로 김모 용민, 박모 은정 왜 검찰법 지금 안 바꾸면 왜 큰일 나는데? 그리고 누가 바꾸지 말지? 합당이랑 또 똑같은 합당 꼭 왜 꼭 지금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전에 왜? 목표는 확실한 거예요.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합당 처음에 추진했던 사람들 거기에 최민희까지 아줌마 요즘 왜 그래? 아주 본색 제대로 드러내던데? 악수건은 잽쓰게 달려가갖고 내가 알아볼게. 근데 이번에 장인수하고 김호중 사고 친 거 왜 아무 말 없어? 그래도 한다는 소리 그건 김현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비겁해요 아줌마. 맨날 품격 싸워도 품격 있는 언어로 싸워야 된다며. 언어만 품격 있으면 뭐해? 영혼이 썩었는데. 아니 그 여자 정총래야. 딴지만이 뭐 민심의 촉도입니까? 누가 그런 법을 정했어요? 응? 아 큰일 날 사람들이야. 딴지가 뭐 그렇게 대단한데? 딴지가 맨 처음에 왜 만들어진 건데? 딴지란 뜻이 뭔데? 야 그냥 우리는 무조건 세상을 힙하게 비꼬을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온 거야. 90년대 후반에 있던 그 사람들 지금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50 후반 60대들이 지금은 주류겠죠. 그럼 그들만의 세상이 민주주의의 족통이고 이 민주주의의 뭐 답니까? 응? 저 같은 50 중반도 거부감 드는데? 그럼 그 밑에 40대 30대들은 어떨까요? 응? 아니 여기가 무슨 교회 여름 성경학교냐고. 니들 말만 맞고 니들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고 우리는 니들은 생각을 하지 마. 형들이 다 알아서 할게.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응? 니네야말로 시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야. 특히 김어준 너희 이제 그만해라. 낙곰수서부터 하면 너 15년 해먹은 거야. 15년이면 독재야 이 새끼야. 이 뻔뻔한 새끼야. 그 사이에 혹세무민한 게 몇 건이야. 부정선거 무슨 고위침몰 뭐 황우석 야 이제 음모론 지치지도 않냐? 아니 털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음모에 집착을 해? 털 없으면 안 돼? 그냥 이제는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한번 저도 분노가 터지니까 이제 꼴도 보기 싫어요 진짜.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인데 아직도 그 꿈을 못 깨시는 분들이 아직도 저한테 가끔 이렇게 시비 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못 가요. 결이 달라요. 죄송한데. 이젠 인정해야 돼요. 정청래 그냥 바지입니다. 이재명과 김어준의 싸움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이제는. 예. 그것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당과 김어준 당이 좀 김어준 그럼 너무 체급 키워준 이재명 당과 문재인 당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근데 제발 제가 바라는 건 국힘 좀 없애고 난 다음에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못 갑니다. 너무 감정의 골이 많이 패였어요. 그래도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데 왜요? 왜 그래야 되죠? 아니 사람이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사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죠. 최전방에 가도 고참이나 잘 챙겨주고 부대 분위기 화목하면은 거기가 천국인 거고, 제일 편한 데 가도 막고참서부터 윗고참까지 그래서 야 이것도 못해 병신아, 야 갈고 뒤져, 맨날 굴리고 얼차려 시키면 개가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소한 차이로, 이게 지금 사소한 차이입니까? 이게 말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쥐고 있고 우리가 더 오래 했고 우리가 더 형이야. 내가 더 오래 했다고 이 씨발놈들아. 야 노무현 팔이 좀 그만해. 노통이 니들 특히 김어준 너 보면은 아마 치를 떨 거야. 넌 노무현하고 아무 관련도 없잖아. 너는 오직 문재인 아냐. 노무현 팔이 좀 그만하라고 이 씨발놈아. 너 노무현이랑 무슨 상관 있어? 네가 나보다 나이는 몇 살 많을지 몰라도 너 민주주의 경력에서도 나보다 짧아. 너 92년부터 방송했냐 그러면? 너 92년서부터 지랄해 봤어? 너 92년서부터 경상도에 선거 자봉당 가갖고 경상도에서도 주유소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왜 그 다리 절고 빨갱이고 그 공산주의자 김대중을 왜 젊은 대학생이 뭐에 혹해갖고 찍어달라고 쳐 돌아다니냐고. 네 직접 들어봤어? 경상도 아재들한테? 김어준 너 들어봤냐고. 못 들어봤지? 근데 그런 새끼가 약을 팔아도 좀 적당히 팔아라 제발. 응?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놈들끼리 뭐요. 야구에서도 내가 지식이 많고 일 잘하는 건 인정해. 박동희, 박펠레 걔가 꼭 그래요. 걔 저보다 한 살인가 어린가 동갑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야구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마치 자기가 무슨 뭐 해방 직후 야구까지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어디서 약을 팔아? 네가 경험한 것만 얘기하라고. 네가 경험한 것만. 진짜 확실하게 얘기를 할 거면 당신 김어준 당신이랑 노무현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 노무현한테 뭐 했어? MBC 라디오 나가갖고 뭐 고민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고민이다. 이혼해. 그게 다잖아. 하다 안 되니까는 바이브레이터 팔았고. 근데 아주 웃겨요. 응? 마치 뭐 노무현 때서부터 자기가 쭉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사수했던 것처럼 지랄 좀 빠지 마라 제발. 최용 얘기는 왜 안 하냐고요? 걔는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진짜 이쁜이 꽃분이 부를 때 초심도 잃어버렸어. 그냥 리틀 김어준, 리틀 최호준이에요. 그래놓고 맨날 지 억울하대요. 대표적으로 야 뭐 함동균인가 누군가가 날 그렇게 깐다며? 내가 그 들어봤어. 팩트가 틀리대요. 민주당 의원이 12명 나왔을 때 조국 혁신당 2명밖에 안 불렀대. 어디서 말장난이야 이 새끼야. 응? 혓바닥을 확 그냥. 야 조국 혁신당이 1명이 나오는 게 문제냐? 2명이 나오는 게 문제냐? 또 자긴 조국을 부른 적이 없대요. 안 불러도 돼. 근데 이틀이 멀다고 최강욱이 나오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래서 조불쇼라고 그러는 거야. 왜 알면서 왜 또 그 혓바닥 갖고 또 장난을 치지? 응? 근데 이런 애들이 원투 스피커예요. 그 이동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 셋을 치자면 그래도 이동형은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쭉 붙다가 또 떨어지고 쭉 붙다가 떨어지고 이랬을 거예요. 저도 이해합니다. 예. 입맛에 맞, 그러니까 김어준처럼 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아니면 최욱처럼 여기도 좀 끌어오고 저기도 좀 끌어오고 이러지 않은 이상 빅스피커로 클 수가 없거든요. 이게요.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300명일 때, 600명일 때, 1000명 넘어가서 또 1000명 중에서도 1300이냐, 1500이냐, 1600이냐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10,000명이 됐어. 우와. 좋은 것 치고 나쁜 것도 있겠죠. 근데 또 5만 되고 10만 되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동영 작가도 제가 볼 때 그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왜? 100만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만 둘이서 와 해버리면 답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EJ 할 때만 하더라도 막 진짜 막 아침엔 김어준이 그러지, 점심 땐 최욱이 그러지, 그럼 저녁 때 나 혼자서 남천동 아니다 걔들도 힘들어. 오죽하면 그 얘기를 했겠냐고. 오죽하면. 응?
근데 남천동한테 또 유시민이 쓱 끼어들어갖고 뭐 니들 출연해갖고 키워줬더니 배은망덕한 약간 그런 식으로 좌표 올려대고 애들이 지금 완전히 어리 빠져갖고 저도 뭐 야 니들이 좀 해줘야 되지 않냐 말도 못해요. 멘탈 나갔어요 솔직히. 그리고 하나 느낀 건 남천동에 있는 그 3명도 제가 볼 때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지도 않고 특히 헬마하고 오창석이 과연 생각이 같은 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방송에 출연 안 합니다만 PD의 생각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방송에서는. PD가 왜 PD겠습니까 그죠? 근데 PD는 엉뚱한 데다가 사과문 쓰고 앉아있고 뭔가 조율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남천동 같은 프로면은 그렇게 서로 뭔가 조율하자라고 만든 프로도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20분을 요즘 이 정도는 진짜 김어준 최용만 생각하면 이제 화가 나요. 이 새끼들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게 조중동보다 더해. 의제 설정을 지네 멋대로 합니다. 그리고 요게 좀 장사가 되겠네. 요게 정치인들이 줄 좀 쓰겠네. 이딴 것만 메인 이슈로 따갖고 와요. 심지어 뭐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추경 좀 짜야 말 한마디도 안 해. 옛날에 조중동이 그랬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이 그런 거서부터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각각 좀 서둘러서라도 추경해라. 그 지원금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설 때 지원금 왜 안 나갔을까요? 정청래가 안 해서 안 나간 거예요. 간단합니다. 네. 왜? 그거 할 여유가 있나? 빨리 합당해야 되고 KTV에서 내가 왜 화면에 잘렸는지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야 당대표 씨발 정신 나갔지 지금 그리고는 뻑하면은 저는 지금 수해 복구하러 갑니다. 저는 뭐 지금 뭐 어민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 체험 삶의 현장을 나가세요. 그게 지금 당대표가 할 일이냐고. 김어준하고 장인수가 다 사고 쳐놓고 나니까 뭐 정청래도 김어준 비판에 동참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진짜. 얼마나 하나 보자 그래. 아유 당장 내일서부터 겸손은 힘들다의 민주당 의원들 기어 나가지나 못하게 단속이나 하세요. 과연 될까? 그거 못하면 무능한 거야. 장동혁 욕할 거 없어요. 장동혁이 왜 의원들을 컨트롤을 못하는데? 밑바닥에서는 고성국 전환기를 눈치 보고 있는데 의원들은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당장. 그러니까 광역선거에 출마도 안 해요. 왜 해? 떨어질 게 뻔한데. 차라리 한 3년 동안 욕 처먹고 있다가 그냥 총선 때 또 되면 좋고 떨어지면 할 수 없고 지금 그 마인드예요 국힘이.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해산될 것 같아 분위기가. 네.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한 20분 이렇게 떠들었으니까 야구 얘기 잠깐 좀 했다가 쭉 했다가 1시간쯤 됐다. 그러면은 오늘은 13회로 딱 엔딩을 그러니까 아도 치고 나머지 거 한 2, 30분 남은 거는 내일 또 13.5회로 들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안 볼 수는 없어요. 뭐 근데 이게 왜 4분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저작권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죠. 근데 SBS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틀어봐 드릴게요. 예. 자, 또 보고 다시 봐도 좋은 8강에 가는 그 순간 저도 예 했던 이 순간 한번 뉴스는 어떻게 나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격언을 증명했습니다. 문현빈이 문보경이 떨군공 잽싸게 챙기는 거 진짜 웃겼어요. 네. 바늘구멍 같은 확률을 뚫고 17년 만에 2라운드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반드시 거였거든요. 20점 이하로 막고 5점 차 이상 대승을 거둬야 하는 그러면 사실상 7대2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그걸 하네. 2회 선두타자 안현민이 총알 같은 안타로 출루하자
문보경이 아, 선발 우리 문보경이 웨스를 공략해 그렇죠. 오른쪽 담장을 또 넘어가는 간다, 비거리 간다. 131m짜리 예. 선제 투런 홈런을 사실 이게 컸죠. 할 수 예. 있다고 외치면서 드라마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초반에 꼬여버리면 참외는 7점은 쉬운 점수가 이정우의 아닙니다. 연속 2루타로 사실은. 한 점을 예. 더한 뒤 문보경이 1타점 2루타를 날려 4대 0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5회 문보경이 왼쪽 담장을 맞는 1타점 적시타를 터뜨려 5점차 그러니까 리드를 만들었습니다. 대충 치는 것도 저 정도 5회 나간다는 거. 소영준이 글렌 디닝에게 하체하고 손목임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점차로 쫓겼지만 우리나라는 6회 김도영이 깨끗한 우전 적시타로 다시 5점 차를 만들어 희망을 살렸습니다. 또 요 5점짜리 관계 하지만 컸고 8회 뼈아픈 점수를 내줬습니다. 김태견이 볼넷을 허용한 뒤 바자나에게 1타점 적시타를 얻어맞아 다시 넉점 차가 됐습니다. 한 점만 더 줘도 탈락하고 반드시 점수를 올려야 하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맞은 9회 기적 같은 드라마가 아 여기서 이제 완성됐습니다. 데일의 맹활약이 시작됩니다. 9회 초 김도영의 볼넷으로 만든 원아웃 1루 기회에서 예. 이건 이럴 수 있는데 골을 쳤는데 이거는 박혜민이 만든 거예요. 박혜민이 부사가 오니까 데일이 오 하다가 안현민이 희생 플라이로 이상한 소녀 선고를 한 거죠. 습니다 예. 선고 이렇게 7대2 이렇게. 5점 차 리드를 잡은 대표팀은 아, 이 노병현이 플라이. 자, 이 공수의 플라이를 역습을 잡고 펼쳐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문봉영 꼭 저렇게 글러브로 집어 던져요. 근데 저기서 튀어나온 공을 문현빈이 잽싸게 딱 잡아갖고 자기 주머니에 딱 넣습니다. 17년 만에 2라운드 진출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 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점률에서 타이완과 호주를 제치고 조 2위에 오른 우리 대표팀은 이제 17년 만에 4강 신화를 쓰기 아, 위해 호주는 진짜 미국 망연자실이죠. 떠납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도쿄의 기적에서 가장 빛난 별은 홈런 포함 3안타 4타점을 올린 문보경 선수였습니다. 할 수 있다를 외치며 씨. 문보물이라는 별명처럼 천금 같은 대활약을 펼쳐 너무 컸어. 한국 야구사에 아, 자신의 큰일 이름을 났네. 새겼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전합니다. 근데 이제 당장은 과연 시즌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문봉영은 터질 때도 긴데 슬럼프도 길거든요. 그게 좀 문제인데. 처음 나선 WBC에서 아 요즘 치는 거 보면 막 그 랍팍에서 막 하루에 4안타 몰아치고 막 뭐 그거였다. 예. 5타점을 몰아치며 승리를 이끌었고 한일전에서 일본 선발인 메이저리거 지금 예선 타점 1위죠. 11타점. 그리고 예선에서 두 자리 타점을 올린 게 처음이래요. WBC에서. 2회 첫 타석에서 선제 투런 홈런을 뽑아낸 뒤 더그아웃으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저 M은 이제 마이애미. 3회에도 예. 우중간을 꿰뚫는 1타점 2루타를 추가하더니 5회에는 투아웃 이후에 아 이게 이제 밀어도 저렇게 나올 때가 문보경이 제일 컨디션 좋을 때거든요. 4타점을 혼자 책임졌습니다. 문보경은 이번 대회 4경기 11타점으로 2023년 멕시코의 아로사레나의 9타점을 뛰어넘어 네, 두 자리 타점 자체가 처음이랍니다. 이번 대회 타점 단독 선두. 예선에서. 대표팀은 내일 저녁 일본과 체코의 C조 최종전이 끝난 뒤 전세기편으로 8강전이 열릴 마이애미로 떠납니다. SBS 이상호입니다. 아 이래서 4분짜리였구나. 뉴스를 2개를 붙인 거였네요. 그죠? 예. 좀 저작권을 상당히 염려했었는데 뭐 그건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고요. 그럼 이제 이 이후 다시 봐도 기분 좋은 이 스코어 7대2. 자 이 얘기 좀 하죠. 대만이 난리가 났었어요. 문보경이 마지막 타 3진 먹었을 때. 근데 저도 좀 알아봤거든요. 도대체 이걸 왜 지랄을 하나. 8점을 내면 대만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더치아라 TV의 2등 팬님들, 우리 차이니스 타이페이 그래도 늘 always 쉐쉐. 예. 뭐 저는 대만 분들 뭐 니네들이 그렇지 이러고 싶은 생각 좀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어이가 없는 게 우리가 8점을 내면 9회 호주가 한 1점을 내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8대 3이 되면은 대만이 올라가는 경우의 수였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호주는 실점을 더했고 한국도 실점을 더했으니까. 그런데 자 그럼 보세요.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문봉이 쳤다 쳐요. 근데 8대 2가 되나 7대 2가 되나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8득점을 하면은 호주는 왜 1득점을 9회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비슷한 멍청한 생각을 실제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미국 감독이에요. 이 얼빠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
미국이 대체 왜 그런 멍청한 그 이탈리아하고의 경기 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경기력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이 양반 또 나름 그래도 옛날 선수 때는 스타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데로사 감독이라고. 근데 자기네들은 3승 미리 했으니까 뭐 8강 갔네. 예. 그리고 그날 경기 끝난 다음에 뭐 파티도 하고 뭐 술도 좀 마시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한테 8대6으로 질 때도 어떻게 진 거냐? 처음에 8대0이었습니다. 근데 야, 니가 뭐 하냐? 근데도 뭐 선수도 안 바꾸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마 이걸 알았나 봐요. 야, 이 3승했다고 가는 게 아니야. 만약에 3승 한 팀이 똑같이 세 팀이 나오게 되면은 경우의 수 따지고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야구는 다득점이 아니다. 실점이다. 큰일 난 거야. 80점이나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떨어질 뻔했는데 이탈리아가 오늘 이겼어요. 멕시코를. 이탈리아가 이기면 4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8강에 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만 팬들이 그러시는 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뭐 규칙이 아주 거지 같으니까 모를 수는 있는데 아니 대표팀 감독이란 놈이 3승하면은 무조건 8강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응? 아니 지금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야 우리 조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이잖아. 그러면 예선에서 힘 뺄 필요 없지. 야 씨발 니네가 축구 브라질 프랑스냐? 진짜 가짜나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멕시코가 4득점을 하고 이탈리아를 이겼으면 그러니까 4대1이든 4대2든 4대3이든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이겼으면 미국은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탈리아가 가고 멕시코가 가고 이럴 뻔했어요. 근데 이탈리아란 팀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이제 도미니카나 미국처럼 슈퍼스타들은 없는데 거의 전원이 메이저 물을 먹어본 친구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팀이 탄탄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미국조에서는 이탈리아가 4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3승 1패를 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조에서는 땅을 치는 건 이제 멕시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대진표가 나오게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걸로 제가 한번 이걸 바꾸면 되니까. 자, 이제 일정.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일단 오늘 일정. 예, 죽음의 일정이 많았죠. 캐나다하고 쿠바. 캐나다가 이겼습니다. 예. 여기에 뭐 그 두산에 있었던 뭐 발라조빅? 예, 걔가 오늘 또 날라다녔다 그러던데. 그래서 이 경기를 이긴 팀이 이제 가는 거였어요. 무조건. 예, 진출하는 거였는데 캐나다가 이기면서 결국 미국과 캐나다의 대결이 됐습니다. 만약에 쿠바가 이겼으면 미국 대 쿠바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캐나다 트럼프 2기 이후에 지금 관세 때문에 사이 더럽게 안 좋죠. 바로 위아래인데. 근데 만약에 미국 쿠바가 됐어. 그러면 트럼프가 이란 다음에 쿠바야 내 딱 기다려. 예. 그 매치가 될 뻔했던 거예요. 근데 미국과 캐나다의 대결이 됐고요. 그다음 이탈리아 대 멕시코. 예. 근데 이탈리아가 압도적으로 9대1로 이겨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탈리아가 1위, 미국이 2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도미니카하고 베네수엘라 여기도요. 처음에는 7대2, 7대3 이렇게 가다가 베네수엘라가 막판에 맹추격을 했는데 마지막에 병살타성 타구가 2번이 나왔는데 처음 거는 도미니카 마무리 투수가 160을 던지는 애인데 신인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1호에 악송구를 한 거예요. 예, 투수 앞 병살이었는데 그래서 점수가 더 들어옵니다. 7대5. 그리고 나서 1-3루 1-4-1-3루 상황이었는데 또 두 번째는 요거는 3루수가 잡아서 5-4-3 병살로 끝나는 바람에 그러나 도미니카도 막판에 굉장히 살떨렸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도미니카가 1등이 되면서 자 이러면서 이제 토요일 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대 도미니카가 1경기를 하고요. 그다음 2경기 미국 대 캐나다 이렇게 토요일 날 합니다. 시간은 토요일 날 7시 반 오전이에요. 예, 이거 당연히 제가 중계해야죠. 그죠? 예, 뭐 이제부터 뭐 오전이고 오후고 뭐 나발이고 상관없죠. 자, 그리고 이제 9시에는 휴스턴에서 미국하고 캐나다가 붙고요. 자, 그다음 일요일 날은 이제 푸에르토리코 대 이탈리아가 휴스턴에서 붙고 그리고 베네수엘라하고 일본이 마이애미에서 붙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월요일은 어떻게 되냐? 예. S1하고 S3가 마이애미에서 합니다. 아마 토요일 경기에 승자들끼리 붙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참 낮은 확률이긴 한데 만약에 한국이 이기고 미국이 이겼다. 그럼 한미전이 되겠죠. 그죠? 예.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토요일 경기 붙은 팀들끼리 월요일에 붙어야죠. 토요일 붙은 팀하고 일요일 붙은 팀이 같이 붙으면 안 되죠. 월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한 팀이 굉장히 불리해지니까. 그리고 화요일 날 한 팀은 이제 S2, S4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가 되냐면 예. 이제 푸에르토리코하고 이탈리아. 아마 푸에르토리코가 이길 확률이 높을 겁니다. 베네수엘라, 일본이겠죠, 아마. 예. 그러면 근데 이탈리아가 진짜 복병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슈퍼스타는 없는데 주전이 대부분 메이저물을 그래도 먹어본 친구들. 이런 팀이에요, 이탈리아가. 근데 그냥 일반적인 예상으로 그러면 여기는 푸에르토리코하고 일본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요겁니다. 오브라이언 오는 거 아니야? 예. 결론 못 옵니다. 그럼 손주영도 안 되고 손주영은 지금 일단 열흘간 무조건 휴식. 예. 염증이 있고 부어올랐대요. 예. 그 정도인 게 다행이지. 만약에 뭐 인대가 손상된 것 같다. 이랬으면 이건 이제 그냥 최소 몇 달. 심한 경우엔 시즌 아웃 되는 거죠. 예. 지금 오늘도 소식 터졌잖아요. 롯데 핵심 개투를 해줘야 되는 박진. 거의 시즌 아웃 분위기죠. 지금 여기 인대 나가갖고. 예. 삼성의 이호성도 지금 시즌 아웃 거의 확정이고. 옛날에 그 삼성 김윤수, 김무신. 걔 심지어 걔는 작년에 시즌 아웃이었는데도 아직도 지금 5회 만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팔꿈치가 한번 나가면 요즘은 그나마 의학이 발달해서 빠르면 진짜 빠르면 6개월, 1년. 근데 2년짜리요 원래. 예. 이렇게 큰 부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손주영도 안 돼, 오브리도 안 돼. 그 류지영 감독의 결론은 한 명 빼고 갈게요. 문동주도 안 돼. 예. 이게 긴급 수혈이 그렇게 안 되나? 좀 답답합니다 진짜. 뭐 물론 단기전이니까 29명하고 30명이 뭐 큰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8강전까지는 그래도 투구수 제한이 있어요. 예. 80개요, 80개. 예선보다 그냥 15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닝 더. 그리고 이제 4강전서부터 90개. 예. 있단 말이에요. 투수 제한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냥 투수 한 명 빼고 간다. 근데 나머지 투수들이 썩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 호주랑 할 때 결국 유영찬하고 정우주 안 나왔잖아요. 이게 안 나온 건지 못 나온 건지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어쨌든 얘도 안 되고 문동주도 안 되고 손주영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29명으로 포랑전 한대요. 이게 어떤 여파를 미칠지 모르겠고요. 자, 이 호주전의 영웅 데일 속이 아니겠죠? 그래서 기아는 미팅까지 소집해서 괜찮아 예 해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진짜 너무 치명적인 실수였더래서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차이니스 타이페이 분들도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혼자만의 소설을 쓰신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아니다. 이거는 진짜 같은 대만 사람으로서 우리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다.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해는 해요. 근데 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8점을 내면은 3점을 호주가 그러니까 한 점을 더 내서 그러니까 한국이 5점 차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예. 자기네 규정 몰랐던 미국 감독이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과몰입하신 거죠 한마디로. 예. 우리 입장에서는 문보경이 거기서 만약에 하나 쳤다고 쳐요. 그럼 8대2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무실점으로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다니까요. 예, 무조건.
석점째 주는 순간 우린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8점 냈다고 야 그러면 우리 5점 차만 지키면 되니까 우리 한 점 더 줘도 돼. 과연 그랬을까요 한국이? 그럴 리는 없죠. 예.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참 예, 너무 절박하셔서 그런 건지 예. 아무튼 좀 그랬었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대만도 지금 후폭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자 대만 감독이 결국 사퇴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CPBL 회장, 그러니까 이제 대만 야구협회 회장이죠. 예, 물러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럴만한 게 대만이 프리미어십이 우승국이에요. 그죠? 대단한 데죠 프리미어십이도. 근데 그렇게 우승을 했던 대만이 저는 그때도 좀 느낀 건데 호주를 너무 만만하게 봤고 그러니까 호주전때 투수 운영이 다 엉킨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가장 1번 에이스 선수였던 그 쉬린쇼 하고 리니민을 정작 한국전에는 쓰지 못했다. 그러나 어쨌든 이기긴 이겼는데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좀 계산차고 내지는 좀 전략의 실패 대만에서도 아마 그렇게 봤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퇴를 표명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우리 류감 같은 경우도 참 진짜 이번에 우주의 기운이 와서 8강까지 가긴 갔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과연 이분한테 LA 올림픽까지 맡길 수가 있는가? 저는 그건 솔직히 좀 회의적이에요. 예. 단기전 운용을 더 잘할 수 있고 선수 파악이 더 잘 돼 있는 분으로 왜냐하면 LA 올림픽 바로가 아니에요. 왜? 보세요. 자 아시안 게임 일단 데뷔해야 되겠죠? 그리고 27년에는 프리미어십이 있습니다. 여기도 LA 올림픽 특히 2장 걸려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것도 따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은 최종 예선전에서 무조건 1등 해야 됩니다. 그게 28년 초예요. 그리고 28년 여름엔 LA 올림픽 해야 돼요. 그럼 4개 대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4개 대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만한 역량이 될까. 선수 파악하고 단기전으로만 떠올리자면 예. 그냥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염감하고 튼감. 예. 우리 튼동님. 예. 이 둘밖에 안 떠올라요,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작년 가을 야구 때 그 5강팀 감독들 솔직히 염 빼놓고는 전부 야, 이 단기전 바보들이네. 뭐 하는 거야?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안 돼요. 나머지 감독들은. 제가 볼 땐 튼감 아니면은 염감. 예.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자, 두산 LG 3만석으로 돔구장을 짓는답니다. 돔인데 왜 3만석이야 도대체? 응? 돔이면 저거보다 더 커야 돼요. 예. 근데 왜 그런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기왕 짓는 거면 크게 줘야죠. 왜? 아니 뭐 몇 년 쓰고 말 겁니까? 거꾸로 말씀드려볼까요? KTX 광명역 가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 여기 왜 이렇게 커? 왜 클까요? 왜 클 것 같아요 거기? 예. 통일 시대까지 대비해갖고 일부러 크게 지은 겁니다. 남북 대륙철도 연결되면은 거기를 메인 역으로 하려고. 좀 그런 계획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아무튼 이 오세훈이 너 이 개새끼는 너는 아무튼 야구 쪽에서는 너는 이 개놈의 새끼야. 아유 정말 야구에 무슨 저주가 내린 새끼예요 이 새끼는. 그래서 전 요번에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오세훈 될 일 100%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 머리 쓰는 거라고 계속. 붙으면 다행이고 근데 뭐 붙을 확률 지가 봐도 없거든요 이번에. 그럼 떨어지면 저 빨간당 당권이라도 어떻게 좀 먹어볼까. 그러니까 망한 당이라도 좀 챙겨서 그 당권이라도 쥐어보려고. 예. 즉 그 잔대가리 굴리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 구성은 그러니까 잠실구장은 2026 시즌 끝으로 철거한다. 예, 오케이, 그건 좋아. 근데 돔구장은 이거보단 만석 정도는 더 늘려야 돼요. 아니 겨울에는 콘서트장 한다며. 그러면 진짜 돈 되는 거는 콘서트도 돈이 되거든요, 진짜. 예. 만약에 진짜 슈퍼스타가 왔다. 그럼 3만 갖고 콘서트를 해요? 장난합니까? 응? 왜 하다가 안 되면 상암 가갖고 왜 콘서트를 하는 건데?
잔디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조건 까다롭게 걸면서 상암이 6만이거든요. 그 정도는 나와야 돼요. 왜 이런 야구장만 지으려고 그러면은 왜 다들 뭐 2만 몇천 3만 거기에서 주춤주춤하는지 모르겠어. 기본 5만은 돼야 돼요. 예. 답답합니다 이건 좀. 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얼빠진 미국 감독 얘기는 아까 했고요. 예. 미국의 미래는 밝아요. 예. 지도자급들이 다 도라이 아니면 이렇게 바보들만 있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감독이 저기 대회 룰을 이해를 못하고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이 감독 그냥 야 우리가 그냥 3승만 확보되는 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도 선수 때는 나름 스타 출신입니다. 대로사 감독. 예. 뭐야. 예. 자 그리고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광주 A고 코치가 선수한테 술 마셔 야 뭐 이런 거겠죠. 어따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것이요. 야 이씨 그거 사적인 공간이고. 예. 자, 이건 좀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자 광주한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들이에요. 그것도 학생 선수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돼갖고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동계 훈련 기간. 자, 오케이. 코치 집이면 제가 또 인정해요. 왜? 야, 술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근데 어디? 여기 보세요.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야, 우리끼리 막 좀 심심한. 야, 그 주장 좀 불러와. 뭐 누구 불러와? 선수까지 마신 거야. 숙소에서. 예. 이건 문제죠. 왜? 숙소는 교육 현장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해당 운동부는 지난 겨울 전남 지역 한 곳에서 훈련했으며 신고 내용은 이 훈련 기간 코치들이 일부 학생 선수를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과 학교 측은 그럼 광주면 1고 그리고 그 동성고 광주 상고 옛날에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예. 뻔한 거죠 뭐. 광주예요 광주. 예. 그러니까 전나무라면은 무슨 지능고도 있고 뭐 효촌고도 있고 호남 쪽으로 호남으로 나서 군산상고도 있고 막 이렇지만 광주라고 딱 찍으면 학교 몇 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설문조사 면담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면 왜 서로 입 맞출 수도 있으니까. 예. 코치들은 학생들과 음주 사실을 부인했대요. 코치는 부인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것도 장인수가 취재했나? 제보자 누군지 말 못해? 뭐 그런 거예요? 자, 음주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아서 학교 측이 일단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술 먹다가 서로 이렇게 셀카를 찍었다. 이런 것은 빼박인데 그런 건 남겼을 리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판단할 거고 다른 학교 운동부들의 선수 관리 상황도 별도로 점검하겠다. 사실로 드러나면은 이 지도자들은 최소한 몇 년간은 야구판 떼기 얼씬도 못하겠죠. 예. 솔직히 사실 아니길 빕니다. 근데 사실이면 그냥 뒤진 거야 이씨. 자 이렇게 해서 야구 소식을 좀 알려드렸고요. 네. 자 이랬고 이제 요때가 요게 이제 문보경이 플라이아웃 잡고 글러브 집어던지면 요 뒤에서 51번이 쪼르륵 와요. 그러니까 공 딱 챙기는 그 순간입니다. 예. 그렇고요. 지금 48분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하이브리드 이제 시사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예. 딱 60분 타임까지 할 수 있는 거 하고 근데 이건 해야 돼. 자, 도미니카 선발 투수가 결정이 됐는데 이 새끼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자. 우리는 지금 선발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직. 예. 근데 지금 제목을 보세요. 대체 왜? 예. 도미니카는 빠따도 빠따인데 이런 괴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싸이영상 2위. 그러니까 싸이영상 아깝다. 싸이영상 탈 수 있었는데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좌완인데 159kg예요. 와, 이거 어떡하나? 예. 그래서 크리스토퍼 산체스라는 투수라고 합니다. 예. 혹시 우리는 뭐 나온 거 있나? 예, 한번 볼게요. 우리는 뭐 선발 누구야? 이제 뭐 단기전이니까. 예.
그래도 오늘부터 시범 경기 시작했죠. 국대 7명이 빠져서 세드. LG 홈런 3방 포함 16안타. NC의 11. NC는 이겨야지. NC는 이겨야죠. 네. 자, 1번 이재원이 날아다녔다. 이런 건데. 근데 저 선발이 누구지? 그러니까 도미니카는 이미 선발 내고 한 겁니다. 아예. 예. 크리스토퍼 산체스. 야, 사이 영상 2등에 빛나. 좌완인데 159km까지 던져. 예. 이런 선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 남았으니까 이 국짐 얘기만 하면 딱 맞겠네요.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국짐은 또 뭐 때문에? 자, 민주당은 털어게인 때문에 미치겠는데 국짐은 지금 윤호게인 때문에 미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당대표를 쌩까고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건 송원석 작품인 것 같아요. 결의문을 한다. 그 의원들이 결의한 겁니다. 뭐 우리는 윤과 인연을 끊겠다. 그래서 절윤입니다. 그런데 이 장동혁의 말은 항상 뭐가 문제냐? 딱 부러지질 않아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당대표인데. 저를 비롯한 106명은 절윤을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뭐 해도 뭐 지금 이미 거의 뭐 그냥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 상태라 일어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입장입니다. 딱 했는데 바로 노현정의 첫사랑 교회 오빠 김민수가 아니잖아요. 내 앞에서는 나는 아직도 윤호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세훈이나 이런 쪽은 뭐예요? 야, 한동훈도 복당시키고 다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단기간에 수습이 될까요? 어쩌면 선거 내내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온 거야. 부산일보입니다. 장동혁 절윤결임은 관여 사실 아니야. 시간 달라고 읍소했다. 윤여게이는 많은 청년과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정작 결의문 나간 다음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전화 이러면 안 돼. 나 탈당할 거 전화기 막 탈당한다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관심도 없으셨겠습니다. 저녁에 탈당했다가 막 새벽에 초래하고 막 이랬어요. 예. 그러니 당 대표 뜻 아니다라고 진화를 그럼 장 대표 뜻이어도 문제고 뜻이 아니면 더 문제죠. 자, 장 대표 뜻이었어. 근데 아니래. 그러면 이거는 앞다르고 뒤다른 거죠. 근데 만약에 뜻이 아니었어. 그럼 장동혁은 무늬만 당 대표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저쪽은 전환길, 우리 쪽은 김어준,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최욱. 아이고, 잘 아는 짓이다 이 새끼들아. 에휴. 유튜버면 유튜브만 하라고. 왜 니들이 아젠다를 세팅하고 왜 니들이 집권 여당에 개입을 하냐고. 이 개새끼들아. 그게 유튜버야? 그럼 출마를 해. 최욱도 울산 출마하고 김어준도 진해 출마하고 검증을 받으라고. 그리고는 우리는 유튜버인데 왜 그러냐. 야, 니네는 200만이 넘어요 구독자가. 응? 그리고 최민희 과방위원장님 뉴미디어법을 왜 빼셨어? 직전에? 우리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왜 당신들만 엘리트여야 되고 왜 당신들만 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그냥 그 즐기기나 해. 야, 우리가 무슨 반려견 반려묘입니까? 김어 씨, 정청래 씨, 최민희 씨. 우리가 무슨 반려견 반려묘냐고. 그거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왜 니들만 백두혈통이고 니들만 성골이냐? 그런 게 어디서 정치해? 이씨 존나 웃긴 것들이야. 이씨 가만 보면. 그 엘리트주의, 그 10선비 때문에 정권 내줬던 거 아니야. 문재인 정권은 위선 덩어리다 하면서. 근데 그 짓을 또 하겠다고?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야, 그랬더니 6개월 지나자마자 이재명 정권을 뚝 갚였는데 정신이 없는데 어쩜 좋아? 오늘 갤럽 지지율 여전히 67%인데? 야, 털보 미치겠지 지금. 네 뜻대로 안 되니까 안 될 거야. 계속 안 될 거고 더 안 될 거야. 그만해. 그러니까 그냥 그 무슨 뭐 겸손 마켓인가 그걸 물건이나 팔어. 돈도 겁나 비싸더만 사주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딴 데서 사주겠지. 그거나 팔어 그냥. 응? 개소리 하지 말고. 당대표가 악수했나는 3.1 시비 털고 장인수 갖고 또 3.1 시비 털고 뭐 하는 새끼야 도대체? 어? 아 국민의힘 진해 시장으로 출마하시라니까? 어? 야 최용 너도 마찬가지. 맨날 저는 억울해요 이지랄 하지 말고 너도 조국혁신당 울산시장 나가. 거기 내 친구 명필이도 있어. 도움 받으면 되겠네. 어? 진짜 한 명은 치매 걸린 시어머니 같고 한 명은 말리는 시누이 같아. 니네 둘이 포지션이 그래 지금. 이 개새끼들아 알아? 어? 장난하나 지금. 야 국민이 그렇게 우습냐? 어? 어쩌다가 니들은 기회를 잘 만난 거야. 그래서 200만 이상의 구독자를 지닌 빅스피커가 됐어. 그럼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지. 영화 스파이더맨 안 봤지? 거기서 스파이더맨 삼촌이 뭐라 그래?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개새끼들아 알아? 니네는 힘만 컸지 책임 절대 안 지잖아. 빠져나갈 국리만 하고 앉아있고 어? 결정적일 때 도망만 다니고 어? 또 꼴에 겁들은 더럽게 많아요. 이 작가 투박하고 거친 사람이지만 이재명 당시 대표가 전화했을 때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애들 다 데리고 나고 방송했던 사람이야. 그 계엄의 전날. 최욱이랑 김어준 니네 뭐 했냐? 야 김어준 특히 너 KBS에서 온 이재석 앉혀놓고 넌 도망가냐? 야 이 비겁한 새끼야. 아 진짜. 어? 근데 이런 사람하고 어울렁더울렁을 해야 돼요? 어? 하세요. 어울렁더울렁 하실 거면. 근데 점점 찌질해지고 점점 바보 같은 모습만 보게 될 거예요. 제 예언합니다 진짜. 예. 자 국힘 보세요. 처음에 이 장지지화 되는 이정현 이 사람이 공관위원장입니다. 공관위원장 할 사람이 오죽 없으면 얘를 데려왔을까. 근데 얘가 또 처음에는 야상 같은 거 짜있고 갖고 야 현역 지금 다 씨발 얘네 경선을 생각해? 얘 다 잘라버릴 거야? 근데 아무도 출마를 안 해.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이게 왜 지금이냐.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진짜는 뭐냐. 본 후보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5월 14일, 15일, 그러니까 선거 20일 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재밌는 지금 부산에 주진우가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 국민의힘 주진우 간염수계. 예. 얘가 만약에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이 된다. 그 얘는 해운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해운대에 선거가 하나 생기는 거죠. 이게 보궐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우리 조국 대표께서는 계속 해왔고 나는 경기도 아니면 군산, 경기도 아니면 군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떨어지면 정치 끝이야.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네가 경남을 나가라. 딱 한 번만 떨어지면 된다. 그럼 자생력이 생겨. 근데 죽어도 그건 안 하겠대. 그래서 도련님 소리 듣는 거예요. 아주 도련님이라 그러면 또 조국혁신당 분들 당연히 싫겠죠.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 왜? 우리 LG들 보고 맨날 옛날에 도련님냐고 한다. 기분 나쁘죠. 근데 도련님 소리를 왜 듣냐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투쟁심이 없어요? 어? 그건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서사는. 그것까지도 야 김어준 정청래 니들이 좀 세팅해줘. 아니면 제인이 형 좀 세팅해줘. 누가 좋아합니까 그걸? 에? 자기 고향이 뻔히 진해인데 정치적 기반은 부산이고 왜 거기는 애써 피해가냐는 거예요. 왜? 어? 알려줘도 지랄이야 이씨. 에휴. 자, 요겁니다. 요거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할게요. 나머지는 내일 0.5로. 예. 벚꽃 추경 공식화. 지선 앞두고 당정은 속도. 야당은 비판. 비판은 뭔 상관인데? 예. 어렵대는데. 전쟁 나고 유가도 올라가고 어렵다는데. 그래서 야 추경 편성해. 추경이라는 건 재난지원금. 그건데 왜 하겠다는데 왜? 근데 김어준 최욱 니들은 아직도 야 검찰법 이번에 제대로 개혁 안 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야. 안 망해 새끼들아. 안 망한다고. 나는 최욱 니가 그러는 게 더 충격이야. 어? 야 아무리 개구리가 올챙이쪽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최욱. 이 새끼 말장난만 내려갖고 민주당은
12명 낳고 조국당 2명 낳는데요. 이 새끼가 좀 장난하나 지금. 야, 너 나랑 장난해 지금? 어? 그럼 최강욱을 나오게 하지 말아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거의 매일 출연시키면서 무슨 지 좁은 쇼라고 억울하다고. 도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어? 네가 뭔데 오창석을 놀려? 너는 오창석 걔 반의 반도 안 되는 새끼야. 200만이라니까 뭐 배는 게 없냐? 어? 네가 뭔데 오창석을 놀리냐고. 어? 오창석을 네가 뭔데 놀려? 어? 자격도 없는 새끼가, 근본도 없는 새끼가. 너는 근본이 없잖아. 김어준은 사악하고. 내가 마지막 거 보여줄까? 마지막에 아주 죽이는 멘트 있어. 너 최욱 딱 봐. 네가 더 나쁜 새끼야. 네가 야지. 그래, 줄 설 데가 없어서 뉴스공장에 줄을 서냐? 좋겠다 이 새끼야. 아유. 그리고 애들 놀리고 그럼 좋아? 막 밤마다 막 짜릿짜릿해? 어? 나쁜 새끼. 네가 허리 아니야 네가. 그러면 네가 오히려 애들을 챙겨야지. 애들 놀리기나 하고. 너 인성 아유 진짜. 애들 말대로 하죠. 인성 빠은 새끼야 너는. 아유. 네가 더 나빠. 어? 한마디로 말해서 아 김어준은 원래 그런가 보다. 저 인간은 구제불능인가 보다.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어? 너 맨 처음에 키워준 게 누구야? 너 요즘 김용민 김엄마하고 연락은 하냐? 안 할 거예요. 예. 자 오늘의 마지막. 김어준은 사과 안 하고 안 고쳐. 최욱은 사과는 겁나 합니다. 근데 안 고쳐요. 내가 오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야. 이씨. 니네는 다시는 뭐 공정, 민주주의 뭐 이딴 소리 하지 마. 어? 야 오죽하면은 내가 정말 경멸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김준일이 그러더라. 니네 둘은 특히 김어준은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 한국 사회에 해악이래. 반박을 못 하겠더라. 응? 200만이면 권력이 아니야. 대단한 숫자긴 하겠죠. 유튜브 세계에선. 근데 그 숫자가 잘못하면 사이비 종교 신도 숫자야. 니네는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을 위한 유튜버가 아니야. 이미 교주화돼 있어. 니네 둘 특히. 똑바로 해라. 어? 나보다도 역사 짧은 새끼들이. 응? 특히 최욱. 너 내가 92년에 대선할 때 너 정치가 뭔지는 아냐? 관심도 없었을걸? 물론 미성년 자였겠지만. 어? 관심 없다가 정책 관심 가질 수 있어. 되게 니네 둘을 보고 그랬던 분들이 많아. 근데 그분들의 지금 나오는 댓글이 뭔데? 쟤네 때문에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 쟤네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쟤네 때문에 정치에 실망을 하게 됐고 그걸 알려준 쟤네들한테도 실망을 하게 됐다. 이런 댓글 엄청 많아 요즘. 그런 건 니들 책임이죠. 어? 니들 책임이죠. 자 오늘 13회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남은 거는 내일 0.5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서부터는 또 아이 저도 괜찮아. 즐기면서 도미니카전 또 예. 아니야 이제 세레모니 새로 개발하겠죠. 예. 또 재밌게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이었습니다. 끝. 아우 열받아 씨. 예. 아무튼 내일 0.5 토요일 날은 다시 야구 예 할게요.